인어공주 실사판. 인어공주 대 로망이었지. 바로 유명. 지저스 크라이스트. 공주 이미지가 뭔지 몰라? 동화 속 공주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는 거야? 누가 봐도 예쁘고 뽀얗고 엘라스틴한 것처럼 머릿결에 찰랑거리니까 이게 어딜 봐서 인어공주야? Political correctness. PC 사상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오역되고 있지만 본래 뜻은 언어나 행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앞에서 입조심하고 닥치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그런 사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기분이 더럽죠.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흑인의 피부는 까맣다 라는 표현을 하거나 까맣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피부색을 언급하기만 해도 인종차별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현대사회의 현실입니다. 인종차별이 뭐죠? 피부가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전부 하등하다며 비하하는 게 인종차별이죠. 하지만 지금은 단지 피부색을 언급하기만 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과 그들에게 동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대중매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중매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종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명인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죠.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일그러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것. 알고 보니 PC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그들 중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높을 뿐입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수치로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된 수치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일그러진 사상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 중 99명이 목소리를 내고, 정상인이 500명이라면 그 500명 중 50명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인터넷에서 더 많이 보이는 쪽의 생각에 동조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반응을 보는 감독이나 제작사 입장에서 당장 눈에 많이 보이는 건 일그러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에게 동조된 사람들일 테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작품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품성과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죠. 대체 이들은 왜 대중매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대중,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중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보는 뉴스, 인터넷 웹사이트, 책, 웹툰, 드라마, 영화, 예능, 유튜브 영상 등등이 대중매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누군가는 재미를 선사하고 누군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는 재미와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기도 합니다. 대중은 이 매체들을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시청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게 되죠. 재미를 위한 매체라면 대중은 그 재미를 즐기고 해당 매체의 주인공 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생깁니다. 메시지가 담긴 매체라면 대중은 자신이 돈과 시간을 들여 시청한 해당 매체에 담긴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자신의 사상과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사실을 PC 사상을 가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죠? 단순 재미를 위한 매체에 자신들의 사상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없어도 되는 영화에 메시지가 담겨버린 거죠. 인어공주 스토리 어디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까? 없지. 씨발, 공주랑 왕자가 사랑에 빠지는 건데 뭐 있다고 해봤자 잘생기고 잘난 남자 만나려면 예뻐야 한다 정도? 그냥 예쁜 여자랑 능력 있는 잘생긴 남자가 만나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거잖아. 그냥 어릴 적 누구나 가질 법한 로망 중 하나죠. 나는 그 이야기의 공주가 되어서 왕자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그 이야기의 왕자가 되어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 이게 전부라고. 근데 왜 인기가 많았다고? 예쁘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로망이니까. 이런 스토리는 옛날부터 대중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영화도 뭐가 흥했죠?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나온 로맨스. 로맨스는 여자 시청자 비율이 높으니까 가끔 남자 배우만 잘생긴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행복회로 돌리면서 로망을 대리만족하면 그만인 장르인데,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들은 인어공주를 어떻게 이용했죠? 피부가 어두운 사람도 공주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라고 전부 백인이라는 법은 없다. 이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공주가 누가 봐도 예쁘기라도 해야지. 이 배우는 예뻐요? 영화관에서 애가 보고 울었대잖아. 주인공이라고 전부 예쁘라는 법은 없다는 건가요? 예뻐야 공주라는 캐릭터에 몰입이 되지. 이 외에도 빌런이라고 피부가 어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우르슬라 피부색이 원작과는 다르게 백인 그대로 나왔죠. 백인이 빌런이다? 딱 보이죠? 그리고 요즘 디즈니가 밀고 가는 존망 스토리라인인데, 공주도 왕자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가 막타를 쳤는데 실사와 영화에서는 에리얼이 막타를 칩니다. 이럴 거면 스토리를 왜 짜? 왕자가 공주를 구해서 짧은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 그것 때문에 로망이 생긴 건데 그걸 단지 Girls Can't Do Anything 이라는 이유로 개박살을 내? 미친 거죠. 이렇게 인기 있고 유명한 대중매체 인어공주에 여러가지 메시지를 넣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아름다움의 대명사였던 인어공주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다. 흑인도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실 평범하게 생긴 혹은 못생긴 너도 공주가 될 수 있다.
너 공주 같다를 예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못된 마녀 얼슬라는 백인이다. 백인은 빌런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얘네가 먼저 색깔 놀이를 해서 관객들도 색깔 놀이를 하게 만든 건데. 네 번째, girls can't fucking anything. 여자는 남자 없이도 잘 산다. 남자 힘 안 빌려도 된다. 이 네 가지를 두고 말해보죠. PC 그들이 인기 많고 흥행이 보장된 대중매체 인어공주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이 효과들, 이 목표 과연 이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망했죠. 말했잖아. PC 사상을 가진 100명 중 99명이 목소리를 냈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니까. 훨씬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원작에 이상한 점이 없었으니까 그냥 목소리를 안 냈을 뿐이라고. 아니 고칠 게 없는데 뭐하러 말을 내, 귀찮게. 하지만 결국 저질러버린 디즈니, 그리고 분노한 정상인들. 우리 정상인들도 손가락이 달려있고 다들 스마트폰 PC 한 대씩은 가지고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목표 효과였던 백인이 아닌 흑인도 인어공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이 외모로 살아온 하얀 피부에 찰랑거리는 머릿결이 매력이었던 에리어를 이딴 식으로 바꾼 겁니까? 내가 짜증났던 이유는 기존에 있던 캐릭터의 고정된 외모를 전혀 다른 외모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사화가 뭐야? 드로잉이랑 똑 닮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잖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인어공주를 건드릴 게 아니라 어인 전설을 만들었어야지. 이건 그냥 예쁜 백인 캐릭터로 인지도 존나 올린 작품에 못생긴 흑인 배우가 숟가락만 얹은 거잖아. 에리얼이 동화 속이나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레게머리 못생긴 흑인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인지도가 올라갔겠냐? 당연히 아니지. 너네도 알잖아. 사실 이 작품이 욕을 더 먹게 된 이유가 따로 있죠. 두 번째 목표 효과인 못생긴 사람도 공주가 될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공주라는 캐릭터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가 뭐야? 예쁘니까. 예쁘다는 묘사와 드로잉 때문이라고. 애초에 미를 내세워서 뜬 캐릭터인데 미를 없애고 실사판을 만들어? 그러면서 못생겼다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니? 여러분, 예뻐야 하는 공주 캐릭터가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문제 삼는 건 정상입니다. 공주는 예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원래 그런 캐릭터고 그것 때문에 스토리가 진행되는 캐릭터라니까. 공주물이 흥한 이유, 본질, 몰입도, 작품성 전부 외모 덕분이란 걸 부정하지 말란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 모든 공주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평범하거나 못생긴 공주였다면 애니메이션 동화 싹 다 존망했겠지. 생각해봐. 대중 대다수가 안 예쁜 사람한테 잘난 왕자가 빠져든다. 이러면 왕자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겠어? 아니 예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저 잘난 사람이 아깝게 라고 생각하겠지. 공주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쁜 공주가 되고 싶다 에서 끝나거나 못생긴 나도 공주가 되고 싶다 에서 끝나야 하는데 왜 못생긴 사람은 공주가 못 되는 건데? 이 사회는 잘못됐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공주를 못생긴 캐릭터로 만들어버리겠어 까지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쁜 사람과 공주는 환상입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에 미를 내세운 공주라는 캐릭터가 흥한 겁니다. 대중이 만든 인기도라고. 환상 속에 있는 공주에게 현실에 있는 자신을 대입하는 거 하세요. 방향이 그렇게 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어공주라는 캐릭터의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환상으로 남아야 하는 예쁜 공주를 현실로 끄집어낼 때 소외받는 못생긴 사람들로 실현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상은 환상으로 끄집어내야죠. 예쁜 사람으로 끄집어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환상은 환상으로 남아야 합니다. 예쁜 건 예쁜 걸로 남아야 합니다. 이미 인어공주라는 보석을 봤는데 돌멩이를 갖다 놓으면 눈에 차겠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걸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외적으로 소외받는다고 외적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미를 추구하는 건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대중 대다수가 당신들 말에 동조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소외받는다고 편들어주는 건 같은 위치에 있는 너네 같은 사람 아니면 당신이 불편해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 아니면 위선자들 뿐입니다. 근데 굳이 레게머리를 해야겠다고 똥꼬집을 부렸어야 하나? 고정관념을 깨겠다면서 오히려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두고 보니까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안 예쁜 사람이 공주 역할을 맡아 작품성과 몰입도가 떨어지게 된 거죠. 대중이 사용하는 공주 같다는 말이 뭐야? 예쁘다. 이거 말고 더 있어? 뭐 요즘 시대에 궁전에 살고 기품 있고 격식 차려서 공주 같다고 해? 아니라 그냥 예뻐서라고. 예뻐서. 인어공주 실사판 공주같이 예쁘다는 말을 안 예쁜 너도 공주 같아로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정상인들이 역시 공주는 예뻐야 한다 라고 SNS에 더 많이 표출하게 만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오히려 좋아. 세 번째 목표 효과인 백인은 빌런이다. 이건 솔직히 몰입도 문제죠. 원작 애니에서 우르슬라라는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외형이 일단 존나 무섭게 생겼잖아. 문어다리에 피부색 봐봐. 푸른빛이 돌아. 캐릭터 외모는 그 작품에 몰입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캐릭터 묘사할 때 각 캐릭터에 맞게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거잖아. 그림이나 영상물은 그 묘사를 형상화한 거니까 당연히 그 묘사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근데 이게 뭐야? 뭔데? 디즈니 님들 분장 잘하시잖아요. CG 처리 잘하시잖아요. 왜 피부색
김구석은 원작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솔직히 CG 아니었으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같았어요. 인어공주는 그렇게 꾸몄는데도 괴물 어인 소리 듣고, 우르슬라는 그렇게 못돼 보이게 꾸몄는데도 동네 아줌마 소리 듣고. That's better.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일부러 예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사회에서 외적으로 소외받는 못생긴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에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가 주목 못 받으니까 주목받는 사람을 조지겠다. 여정녀라고 하죠. 그게 반영된 건가? 네 번째 목표 효과엔 Girls can't fucking anything. 이럴 거면 왕자를 스토리에 왜 넣어? 애초에 공주 이야기에 왕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로맨스니까. 공주가 사랑에 빠질 캐릭터가 필요하니까. 사랑에 빠지려면 일단 잘생기고 잘나야 하고 목숨을 구해줘야죠. 얼마나 멋있어. 위기에 처한 공주를 구하는 그 순간에 오는 감동, 잘생긴 얼굴로 인한 설레임, 그대로 화려한 궁전에서 결혼에 꼴이 나는 스토리, 이거라고. 얼굴이 못생겨서 빌런 퇴치라는 업적이라도 세워줘야 왕자가 결혼해준다는 건가? 남자가 여자한테 도움을 받았다. 아주 대단합니다. 인어공주 실사판에서는 왕자라는 캐릭터의 존재 이유를 그냥 육지로 너무나도 올라오고 싶어하는 인어공주가 육지로 올라왔을 때 자신을 부양해줄 든든한 뒷배 역할 정도로만 써먹었다는 겁니다. 왕자가 에리얼의 스폰서로 전락했죠. 존망 스토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들이 노렸던 효과와는 다르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활개치고 다니던 인터넷 세상에 드디어 정상인들이 대거 출연하게 된 거죠. 나이스. 이것들 말고도 원래 수컷이었는데 암컷이 된 동물들이나 원작에서는 백인이었는데 흑인으로 등장한 왕비, 그녀의 왕자 입양 스토리까지 말하면 입만 더 아프죠. 우리가 앞으로도 접하게 될 수많은 대중매체들, 그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이 영화화가 될 때 이런 PC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도 그들 못지않은 비율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500명이 있다면 200명, 300명 정도는 내야죠. 더 내면 좋겠죠. 우리는 배웠습니다.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전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감독과 제작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미래에 이 영화들을 보게 될 사람들이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 인식 수준을 저딴 PC 사상자들과 같게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죽어서도 영원한 나의 히어로 아이언맨을 건드린 마블을 까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